네, 오늘 뉴스 중 중요한 이슈만 뽑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아주경제 김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슈 가이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먼저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판 소식 네. 준비했는데요. 그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 재판이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네. 뭐 1억 7천만 원대 뇌물 성접대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재판입니다. 근데 속옷 얘기는 뭐예요? 예. 난데없이. 네, 이게 뭐냐면은 이 검찰이 김 전 차관 집 압수수색을 네. 할 때 그 팬티를 네네.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이 팬티를 찍은 이유가 이제 논란의 그 동영상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네. 입고 나온 속옷과 유사하다. 그 팬티가 그 팬티였어요? 그거는 이제 유사하다. 유사한 팬티? 네, 이런 취지로 이제 그걸 내놨는데 왜냐하면은 네. 김 전 차관이 동영상 속 남성이 자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반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시한 건데 검찰이 이제 얘기한 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피고인이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남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네. 그 동영상에 나오는 팬티와 비슷한 팬티들을 촬영한 것, 뭐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일정한 성향을 고 그 압수한 원본 CD를 검증할 때 네. 이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뭐 김학의 차관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약간 무리수가 아닌가. 그거는 그렇잖아요, 조금. 예. 그래갖고 이제 뭐 김 전 차관도 이제 관련성이 전혀 없으니까 좀 기각해달라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했고 또 팬티가 비슷하다는 것도 뭐 특이한 무늬라든가 뭐 레이스 이런 거 아니고. 독특한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삼각 팬티인지 사각 팬티인지 뭐 네. 이 정도 차이라고 그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약간 좀 무리수 같아 보이긴 한데 예. 우리가 그런 그 팬티 취향까지 알아야 되는 상황인가 싶어서 좀 우프네요, 그냥. 예, 이 사건이 좀 더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래 의혹도 많고 복잡한데 그래갖고 좀 재판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왜 전 국민이 김 전 차관의 뭐 성적 취향이나 뭐 횟수, 뭐 속옷 막 이런 걸 알아야 되는지. 뭐 네. 대한민국 노래방 가서 제일 잘 부르는 노래도 알아요,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기자 못 해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한 거잖아요. 첫 공판이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 씨, 고유정의 변호인단이 전부 손을 떼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예, 그 고유정 씨 이제 변호사를 맡은 변호사 5명이 사임계를 제출했는데요. 이제 어제죠. 이제 오후에 언론 통해서 이제 고 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는 사실이 어떤 법무법인인지 뭐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한 비난들이 밑에 쏟아졌는데 이제 몇 개 소개해드리면은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그렇게 변호하고 싶으냐, 천벌 받는다, 뭐 이렇게 막 댓글들이 달려있고 댓글에 싫어요를 누른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워낙 잔혹하고 범행 네. 수법이나 이런 게 상상을 초월하고 하니까 글쎄 뭐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을 해서 변호인단을 붙여야 한다고 하지만 좀 그렇죠. 법적인 감정으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변호인단 또 나름대로 그 사의의 이유를 밝혔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동료 변호사들한테까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끼쳤나 봐요.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 그 법무법인의 이름도 막 오르내리고 이러니까 그렇군요. 예,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도 같은 회사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비난을 받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의 피해를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뭐 이를 막기 위해 사임계를 제출한다.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나타냈어요. 네. 자기들 이제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뭐 그리고 누구보다 가까이 사건의 실체를 접근할 수 있었을 거로 생각했기에 진실의 문 앞에 어렵게 섰지만 뭐 강력한 변호인단 이런 표현들이 나간 기사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고유정이 그 변호인단의 도움을 위해서 빠져나갈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네. 글쎄 뭐 법조인으로서는 사실은 뭐 모든 걸 다 떠나갖고 이런 정말 초미의 관심 집중이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막고 싶은 생각도 들긴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좀 흉악한 범죄자라도 네. 그 이런 식의 국민적 공분에 의해서 변호인이 사임해야 되는 건 조금 좀 네, 불편한 부분이 김도영 있는 것 기자의 같습니다. 생각이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군복무를 하던 중 국제 테러 단체 이슬람 국가 IS라고 하죠. IS 접촉을 하려고 했었던 혐의가 있는 20대 예비역 병장이
잡혔다 그래요? 예, 그 예비역 병장 박모 씨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2017년 10월에 네네. 뭐 수도권에 있는 모 부대에서 폭파병 교육을 받는 도중에 이 폭발물의 점화 장치를 이제 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이제 IS 테러 자료를 뭐 수집하고 또 이 관련된 건 인터넷에 올리고 뭐 이렇게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게 FBI와의 그 정보를 받아갖고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FBI요? 예. 그다음 해당 혐의가 이제 나타나자 박모 씨는 이제 호기심에서 한 일이라고 이렇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기심으로 한 걸로 보기에는 조금 많이 개입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증거가 나온 걸로 아는데 FBI가 또 정보를 줬다면 그냥 주지는 않았을 텐데요. 예. 그 이제 박모 씨가 이제 비밀 어플리케이션을 깔았다. 뭐 요런 IS에. 네, IS의 비밀 어플리케이션 이제 IS 조직원하고 뭐 충실한 지지들만 사용하는 어플이 휴대폰에 설치돼 있었고 또 그 휴대폰에서 이제 사제 실탄을 제조하는 영상도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 어플은 이제 뭐 국제 정보 기관의 감시망을 피해서 사용한다. 뭐 보도들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무 데서나 다운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파일은 이제 은밀하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제 뭐 검증을 거치겠지요. 그래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이걸 어떻게 깔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어떻게 설치했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혐의는 없나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집에서 이제 테러 단체 조직원들이 자주 사는 정글도 그 막 이렇게 생긴 막 구불구불하게 들리는 네. 뭐 그런 것도 나왔다고 하고 또 수첩에서 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을 언급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점화 장치를 훔쳤으니까 많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그랬다면은 호기심에서 그랬다면은 그 막 그렇게 두려울 것까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런 글들이 되게 다수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수사 당국은 이제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고 실제로 IS에 가입해갖고 테러를 좀 꾸미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늑대인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그렇군. 예전에 IS 김군 예. 생각이 잠시 나는데 IS가 굉장히 많이 퇴출된 걸로 알았는데 아직까지 뭐 문제는 좀 있는 것으로 거기에 그리고 지금 접촉을 했다 그러니까 조금 놀랍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구 소식 잠깐 전해주시죠. 예. 그 LA 다저스 소속이죠. 류현진 선수가 시즌 10승을 거두면서 이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그 5일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그 2019년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동안 3피안타 3볼넷 5탈3 무실점 기록하면서 시즌 10승 거두었고요. 평균 자책점이 1.73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래갖고 샌디에이고를 5대1로 꺾고 이제 4연승을 달렸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통산으로는 50승을 달성했는데요. 그 2014년에 10승 5패를 거둔 이래에 5년 만에 개인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50승은 이제 코리안 빅리거로는 박찬호 선수, 김병현 선수에 의해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10승을 고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LA 현지 인터뷰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보가 들어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인 5시 55분경에 양천구 신정동 리더스타워 주차타워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명피해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현재 200여 명이 대피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 오늘 드디어 10승을 건져 올렸습니다. 가뿐하게 올스타전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 현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스포츠 컬럼니스트 이영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류현진 선수 10승 경기 직접 보셨다고 들었는데 경기 끝나고 류현진 선수 만나보셨어요? 네, 그럼요. 정말 어렵게 사전 오기만에 그렇죠. 네. 10승을 달성했는데 뭐 선수는 물론 이렇게 취재하는 기자들도 류현진 선수가 10승을 마무리 짓고 올스타전으로 향하기를 진심으로 바랬거든요. 네. 그런데 또 경기 내용도 그렇고 또 경기 결과도 류현진 선수가 만족해할 만큼 아주 멋진 성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10승을 달성을 했는데 그런 과정 때문이었는지 류현진 선수도 어느 때보다도 기분 좋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이 10승이 5시즌 만에 이룬 10승이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에 10승을 그러니까 전반기 10승을 달성하고 2015년에 수술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10승, 그러니까 두 자릿수 승수가 없다가 올해 2019년에 전반기 지금 두 자릿수 승수를 처음으로 올리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굉장히
좀 감격해했습니다. 네, 사실 전반기 정말 뛰어난 활약을 보였거든요. 지금 방어율 1위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네. 얼마나 만족하고 또 본인 생각하기에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혹시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질문을 했던 건데요. 네. 전반기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몇 점을 주고 싶냐고 했더니 99점을 주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 1점은 뭐냐 했더니 지난번 콜로라도 로키스 경기에서 7 실점하면서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때 못해서 그거는 1점 깎았다라고 하는데 원래 유현진 선수가 자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또 좋게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전반기 마지막 경기라서 그런지 오늘은 아주 후하게 99점을 줬고 물론 본인은 또 부족한 면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지금까지는 되게 성공적으로 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자책점이 메이저리그 지금 전체 1위입니다. 네. 30팀을 통틀어서 1위고 승수도 다승 공동 2위거든요. 이런 부분만 해도 굉장한 성적이고요. 요즘 이런 우스갯소리가 좀 있는데 유현진 선수가 지금 1.73대 평균 자책점인데 사실 이거 엄청난 평균 자책점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2점으로 올라도 굉장히 못했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의 눈높이를 높여놨습니다. 네, 이제 올스타전 선발 등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뭐 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올스타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들은 소감 있으세요? 네, 올스타전 하니까 본인은 레드카펫이 가장 떠오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드카펫에는 진짜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이제 멋진 또 양복을 입고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그 레드카펫 정말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기대가 되고 그래서 지난번 휴식일에는 멋진 양복도 구입을 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현진 선수로서는 또 처음이고 또 선발 투수로 나가게 되잖아요.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로 나가는데 보통 이 올스타전 선발 투수는 그 경기 전날 그 해당 감독이 네. 발표를 합니다. 네, 이번 내셔널리그 감독이 다저스의 로버츠 그쵸. 감독이시잖아요. 그 감독님이 이례적으로 아주 일찍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지난번 애리조나 원정 경기 때, 애리조나 홈 경기 때 애리조나 담당 기자들이 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팀에 제키 그레인키가 있는데 왜 그레인키는 선발로 못 나가냐. 유현진보다 못한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뭐 기자님 올스타전 직관하실 거죠? 네, 저도 여기서 경기 이제 시리즈 마치면 네네. 7일 클리브랜드로 이동해서요. 올스타전 다 보고. 부럽습니다. 네, 저도 현지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활약 기대해 보고요. 기자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LA에 있는 네이버 스포츠 컬럼니스트 이영미 기자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유현진 선수 소식은 4부 주민 스포츠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TBS FM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말말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춘향이와 잔다르크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춘향이 머리 입고 오셨어요. 차윤주 프리랜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말 어떤 거죠?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동료 의원을 밀어내기 위해서 가장 추악하고 악의적인 사안으로 일곱시켜서 자신들의 출마 그리고 지지 동기들을 발표하는데요. 이거는 같은 당에 있는 동료 의원에게 동료애가 있는 의원은 할 수 없는 매우 저질스럽고 추악한 행위입니다. 이 또한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황영철 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의원 총회가 열렸는데요. 네.
일부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하는 자리였고 거기서 이제 예결위원장에 김재원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전임 예결위원장이었고 또 앞으로도 임기를 사실 맡기로 했던 황영철 의원이 결과적으로 자리를 뺏긴 셈이 네. 되니까 의총장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약간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황영철 의원이 밖으로 나와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자신의 측근,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을 네. 예결위원장으로 앉히려고 지금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악하고 이 악의적인 상황으로 자신을 굴복시켰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 상당히 좀 격앙된 감정이 밖으로 드러났는데 그걸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 초에 이 하반기 원구성을 할 때 이제 당시에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때 이제 예결위원장 임기 2년에 대해서 원래 1년씩 안상수 의원이 네, 안상수 의원이 1년을 하고 네네. 황영철 의원이 남은 1년을 하기로 이제 내부 교통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난 3월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그 황영철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공식적으로 당선해서 취임하기도 네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은 이 임기는 그러니까 임기 5월에 이제 예결위원장이 계속 이제 새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새로 뽑는 이 형식상의 절차만 남았는데 이 김재원 의원이 갑자기 이제 출마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경원 그 원내대표 지도부가 오케이 경선을 하자라고 해서 이 황영철 의원은 결국 자리를 이렇게 뺏기게 된 겁니다. 황 의원이 지금 소송이 걸려 있죠. 2심까지 네, 사실 맞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걸로 아는데.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대법원 결정을 네. 기다리고 있거든요. 김재원 의원도 걸려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이제 구실을 들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 황영철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고 이제 당선무효형이 나왔고 대법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경선을 통해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김재원 의원이 됐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원 의원도 지금 항소심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 큰 범주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고손실, 뇌물 혐의 네네. 이렇게 받고 있는데 다만 좀 다른 건 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죠. 네 맞습니다. 예. 무죄를 받아서 이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황영철 의원이 유승민 원내대표 내쫓을 때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 맞습니다. 개파 갈등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자유한국당 안에서 다시 한번 개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뭐 도화선이 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야, 내년 총선 전에 난리 나겠는데요, 지금. 네, 오늘 정확히 그 얘기를 했어요. 네. 황영철 의원이 내년 총선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네. 일어날 수 있는 전조가 오늘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보이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친박 핵심들 그 지원에 힘입어서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황영철 의원은 대표적인 비박계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김성태 그 원내대표 시절 체제에서 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약속을 받았던 거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당내 비박 목소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내부 합의가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뭐 이제 권력의 무게 중심이 친박계로 옮겨오면서 이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그 갈등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거고요. 이 황영철 의원이 마지막으로 작심 비판한 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좀 이제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 당이 뭐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아픔을 우롱하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국회의원들은 단호하게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친박계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이제 작심을 하고 뭐 네, 비판을 맞습니다. 한 것 같은데 황영철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다시 총선 출마 안 한다는 얘기도 했던 네, 걸로 불출마 기억을 하는데. 선언을 했는데요. 네. 한국당 의원들 중에는 그래도 좀 젊은 편이고 네.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오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말 전해주시죠. 정말 아베가 인간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일본 아베 정권은 우리나라를 지금 식민지로 보고 있거든요. 절대 용서가 안 되죠. 예, 지금 뭐 보복, 경제 보복 그것이 아마 부메랑이 돼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상당히 사이다 발언. 네. 뭐 저희가 듣기에는 굉장히 시원한 발언인데요. 뭐 정치인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수위의 말이고, 지금 말을 한 사람은 이희자 이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 협의회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과 관련한 이 피해자 단체의 대표가 한 말인 건데요. 지금 일본에서 우리 기업들을 향해
상대로 이제 수출 규제를 내린 것, 그 구실이 됐던 게 바로 네네. 강제징용 그렇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오늘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을 찾아가서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뭐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였고요. 작년 10월에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기업들이 이제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줘라 네. 이런 판결을 확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지는 않고 이 일본 정부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분들 하신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재판을 이끌어온 게 이 단지 뭐 조금 배상받으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인정과 사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아베가 인간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발언한 이희자 대표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분이 1943년생인데 그 이듬해 아버지가 이제 강제징용을 그럼 당했다고 아버지가 해요. 강제징용 당하신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 태평양 전쟁 때 중국으로 끌려갔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한번 편지가 왔다는데 그 이후에는 행방불명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졌고, 아버지 흔적을 찾으려고 1989년에 이 강제징용 피해자 운동에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이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자기들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결정 나왔을 때 왜 유일한 생존자 그분 네네. 이춘식 할아버지시잖아요. 네. 95세이신데 그분이 최근 뭐 변호인을 찾아가서 나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그거는 아니고 이제 네. 예전부터 사실은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 맺고 이럴 때부터 사실은 네, 좀 맞습니다. 문제가 좀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일본 내에서도 뭐 그렇게 뭐 반응이 갈리는 것 같아요. 뭐 또 극우 집단이라든지 이런 쪽은 네. 지지를 하지만 네, 또 이게 맞습니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희자 씨도 마지막에 이제 한 말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에서도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뭐 니혼게이자 이 신문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야마모토 다케이코라고 그 일본의 뭐 무역 전문가 와세다대 명예 교수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뭐 일본의 위협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 좋을 것이 없다 서로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최근에 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보호무역주의가 네. 보호가 아니라 이제 보복무역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일본 뭐 정치권에서도 연일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선거랑 상관없이 가지 않을까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 느낌이 좀 들어서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알겠습니다. 네. 좀 뭐 두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윤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북미 만남으로 뜨거웠던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2020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현지 시각 26일, 27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TV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미국 다음 대통령 선거 판로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셨어요? 예,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일단 흥행은 성공한 것 같아요. 예, 민주당 대통령 경선 역사상 최고의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약 1,810만 명이 미국 전역에서 봤다라고 네네. 하니까요. 흥행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트럼프 대통령 계속 신경 쓴 것 같아요. 여기 예. 와 있으면서 트위터 올리고 그런 거 보니까. 앞으로 흥행 요소가 좀 더 있으니까요. 네네. 앞으로 지금은 후보가 20명이 넘어서 네. 양일에 걸쳐서 10명씩 그렇죠. 토론을 네. 했는데, 지지율 변화에 따라서 후보를 커팅하는 식으로 해서 네네. 마치 프로듀서 101을 보는 것처럼 흥미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네. 점점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7월이죠. 예, 두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9월로 넘어가는 예. 걸로 아는데, 이번에 토론회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이제 변동이 많았잖아요. 네. 사실 제가 김준석 교수님 한 2주 전에 뵀나요? 예. 네, 그때 이제 얘기하면서 누가 될 것인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누가 돼야지 가장 경쟁력이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있을까, 뭐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눈에 띄는 후보.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역시. 가장 눈에 띄는 후보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논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카말라 해리스면 엘리자베스 워런도 상당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도 상당히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날짜 운이 없어서 맞아요. 군소 후보들이랑 같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좀 덜 받은 형태죠. 그래서 양일 26일, 27일 양일 동안 카멜라 해리스하고 엘리자베스 워런 두 상원 의원이 돋보였던
토론이 아니었나 잠깐 싶습니다. 청취자분들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20명이 되놓으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갈랐잖아요. 이틀에 예. 걸쳐서 10명. 네. 추첨을 했는데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가 예. 26일 날 하고 예. 그리고 정말로 뭐 버니 샌더스, 조 바이든 이런 사람들이 27일에 했는데 거기에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 갔는데 거기서 아주 선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돋보이는 예, 예.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는데 예. 저는 사실은 훌리안 카스트로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예, 봤어요. 저도 이제 첫째 그렇습니다. 날에 예, 예.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가 같이 있었는데 원래 이 사람이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 하우징 앤 어반 디벨롭먼트라고 예, 예. 그 장관이었죠. 장관을 했죠. 예. 예. 쌍둥이 동도 있고 예. 그 사람도 지금 텍사스주 하원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훌리안 카스트로도? 근데 지지율이 상대적 그 여론조사 대통령 예비 후보 토론 이후에 조사된 여론조사를 보면 그 지지율 반등은 훌리안 카스트로 후보 같은 경우 네.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지지율이 2배 정도 뛰어오른 후보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하고 카멜라 해리스 의원이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바이든 전 부통령 가지고 어렵지 않겠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 왜 그렇게 편견일 생각했어요?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저는 일단 1차 토론 이전에 있었던 여론조사는 바이든 후보에 대한 거품 혹은 기대 같은 것이 많이 끼어 있었던 조사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후보가 일단 20명이 넘잖아요. 네. 넘는 가운데서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알고 있는 후보라고 해봐야 전임 오바마 정부에서 8년 동안 부통령을 했던 바이든 하고 그전 예비 선거에 나왔었던 버니 샌더스 네네. 의원 정도고 나머지는 잘 본 적이 모른다. 없는 후보들인데 여론조사 선택지를 보니 아는 후보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후광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좀 그리워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바이든에 그게 중첩됐던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제가 거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니 기대 혹은 네. 거품이 약간 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네네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이든 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게 1973년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한 반세기 가까이 정치를 해주셨던 네. 분인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 예비 선거에 상당 부분 출마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런 지지를 끌어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분의 개인적인 지지냐라는 부분에서 여러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물어보니까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된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 이제 친구들 중에 이제 네. 막 이제 메신저하고 보내서 물어봤더니 예.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렇게 보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네. 저 중에 누가 이렇게 적대를 할 만한.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래서 맞대응해갖고 이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 바이든이라든지 버니 샌더스 외에 다른 후보들이 괜찮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상당히 앞으로 좀 뛰어나고. 여러 토론을 거치면서 부각된 후보들이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피트 부트저지 네, 예. 네. 시장. 근데 1차 토론에서는 그렇게 돋보이는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했죠. 네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표현하시기를 마치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엘리트 학생이 토론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를 하던데 앞으로 토론이 계속 진행되면서 좀 더 다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피트 부타저지라고 하는 분이 그 후보가 새로운 미국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책을 갖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37살로 젊고요. 그리고 동성 결혼을 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남편이 부분을 있어요.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남자 남편이죠. 네. 그래서 아마 변화하는 새로운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도 있어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나 카멜라 해리스 의원 뿐만 아니라 부타저지 후보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사람은 바이든 그리고 예, 그렇죠. 샌더스 정도일 예.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그 워런 상원의원의 그 자서전을 읽었어요. 예. 근데 그 자서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성격을 딱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정말로 솔직하고 예. 정말 진심 하나 갖고 달려가는 예. 그런 여성이구나라는 예. 느낌이 들었고 예. 훌리안 카스트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사실은 예. 느낌이 있었던 게 이 사람이 텍사스 출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텍사스를 예. 혹시라도 가져갈 수 있다면 예. 이건 게임이 끝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글쎄요,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래도 뭐 티켓에서 부통령
런닝메이트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해야겠죠. 뭐 예.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때 네. 이제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은 예, 저는 그걸 느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신경이 온통 재선으로 가 있구나. 그렇죠. 예. 거의 모든 연설 인터뷰 이런 게 예. 재선 겨냥하는 그 국내 오디언스를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예, 예. 가는 데마다 오바마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자기 경쟁자들이 누가 될까에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죠. 네. 그리고 특히 지금 구호도 Keep America Great이라고 해서 재선 구호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재선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외교 정책이 되었든 국내 정책이 되었든 재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민주당의 네. 네, 대통령 후보와 런닝메이트 꼽아보신다면 이런 질문 받으면 저 정말 싫어하는데 진행자가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지금 있네. 시기가 상당히 좀 아직 1년 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게 꼽기는 어렵고요. 브루스 온리라고 하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카멜라 해리스하고 피트 부타저지 캔디데이트 그 런닝메이트로 해서 상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그 기사 저도 의견도 봤어요. 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그분의 의견인데 제 생각에는 현재 바이든이 훌륭한 정치인이긴 하지만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결이라면 바이든의 승산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자질이 갖춰진 정치인이긴 하지만 유권자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낸 능력은 부족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든이 정말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대단히 많을까? 트럼프 지지자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카멜라 해리스 그리고 본인의 의견은 아니지만 피터 예. 부타저지 왜 이러십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부타저지를 아니, 개인적인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네. 저는 뭐 제가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는 지금 장년층 혹은 현인의 정치에서 새로운 세대의 정치로 바뀌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제가 좋아하는 부타저지 말 중에서 어떤 네. 얘기가 있냐면 자신이 2054년이 되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가 될 텐데 앞으로 30년은 내가 살아갈 시기고 내가 하는 정치가 내가 책임져야 나갈 시기다. 네. 라고 해서 나는 나의 삶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 상당히 공감을 얻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여러 가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팬심에 젖은 김준석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쟁이 많고 흥미진진해지면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으니까 네. 네, 그러면 뭐 7월에 있을 토론회 한 번 더 보고 그때 또 한 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외신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빅데이터 전문가와 한 빅세계 코너 있고요. 또 책임 있는 최체 있는 책임 있는 최체 뉴스, 네, 그리고 주민 스포츠에서 유현진 선수 올스타전 다루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